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일 살펴보는 미증시하고 HLB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약간 좀 조정권에 들어와 있죠. 지금 0.98%, 아까 1점 몇 프로 밀렸다가 좀 낙폭을 좀 많이 해줬는데, 이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사실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장기적인 추세는 월봉 5개월 선에 있어요.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이 추세가 깨집니다. 물론 월 중에 꼬리에도 달리고 올려가 주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자 기준으로 어제부터 계속 이 5개월 선이거든요. 파란 게. 5개월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약간 추세가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5개월 한번 깼을 때 나스닥 이렇게 좀 약간 발작 같은 거? 발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죠? 추세가 이렇게 한번 심하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또 이때도 나스닥이 5개월 선을 깨면서 이렇게 추세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깨도 이렇게 5개선에서 꼬리를 달아주, 5개선에서 꼬리를 달아주면 추세가 우상으로 뻗어나가긴 하는데, 일단 5개선 지금 엄연히 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뭔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나스닥 지수가 안 좋다고 또 우리나라 증시까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같이 좀 디커블리 데이터 하더라도 결국 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5개선까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않지만, 요새 우리나라 증시도 꽤 좀 흔들리는, 어제 코스피가 3.86%, 코스닥도 3.57% 밀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나스닥의 좀 하락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술자 하락을 같이 불러오는 그런 현상이 되죠. 일봉에서 봐도 이제 이 낙폭을 조금 많이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앞전에 그 이제 바닥권 자리 깨면 안 되는 박스권 하단 자리를 나스닥이 깼기 때문에 전체로 추세가 조금 약세장으로 밀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세장에서는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봉 바닥에 있었을 때 종목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은 좀 이렇게 손실권에 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위고비 알약 복제품 시판 예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고비보다도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성분은 비슷하고 관련이 있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노보노디스크 제가 보고 있는 건 2배짜리인데, 지금 이제 16%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 8%째 2배짜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역시나 이제 그 비면치료제 관련 쪽에서 좀 새롭게 좀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일라일리 주가도 8.41% 떨어지고 있어서 미증시가 약간은 지금 제약적으로 조정이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단지 이제 머크라든가 존슨앤존슨, 특히 머크의 주가는 굉장히 좀 강하고, 머크랑 관련 있는 우리가 공부한 종목 중 이뮤노시아 같은 종목들은 좀 유심히 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요즘 날이 푹해요, 그죠? 날이 많이 푹해지면서 오히려 좀 감기가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쌀쌀했다 풀렸다 그러니까. 어쨌건 제약주는 저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이제 머크앤머크 같은 경우, 머크앤머크 같은 경우가 주가 상당히 좋고, 이 릴라일이라든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 흐름이 조금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준 건 이제 ESS 쪽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의 좋은 평가들은 계속 나오죠. 다행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좀 마이너스 떨어져 있다가 지금 이제 복귀해졌는데, 아까 저점이 한 3%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계속 잠깐 보고 있었는데, 야, 오늘 반도체 한 번 더 조정 들어오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기준은 한 0.70%좀 살아나고 있고, TSMC도 1%대, 애플도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ARM 같은 경우는 8%대 뛰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행히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어제 좀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역대급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에 크게 밀리지 않고 0.19%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반도체가 좀 받쳐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쳐주면 지수가 좀 크게 안 밀릴 수 있는데, 어쨌건 ESS 쪽이 좀 심하게 밀리고 있어요. 물론 ESS 관심이 밀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2차 전지가 크게 밀리는 건 아니지만,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자리를 깨지 않는 걸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플루엔스 에너지 주가인데 33%,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만약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제 월봉에서 보면 이게 5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사실 조금 올라간 친구는 아니었었어요. 괜히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건데, 일봉에서 개파락했고 수급일선 60일선을 깨면서 추세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친구죠. 그러니까 언제든 조정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제가 중장기 투자할 때는 꼭 바닥부터 하시라고 그러죠. 그죠? 바닥부터. 특히 여기서 뚫어줄 때, 제가 이 블룸 에너지 얘기할 때가 여기였었거든요. 이 뚫어줄 때. 근데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조정을 받는데, 저절로 미전시가 좀 다 조정권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심한 영향이 있어요. 일봉에서 보면 이제 수급일선 60일선 안 깨야 되고, 여기 매물대에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지만, 역시나
월봉에서 고점이 부담감은 좀 있다. 이제 고점이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리튬 아메리카스나 리튬 아르헨티나 같은 게 주가도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었거든요. 리튬 아르헨티나인데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 리튬 아메리카스도. 자, 그래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경우가 일봉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하단 깨면서 240원까지 밀려 있어요. 엘버말 같은 주가도 거의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거든요. 이렇게 찍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권 들어올 때 5개선 같은 거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는 좀 밀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주식이 막 떨어져도 무조건 막 올라간다 하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얘기해야 뭐 영상들이 인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객관적으로 깨끗하게 자리를 깨는 건 깬다고 알려드려야지만이 어떤 대응이 되겠죠. 그죠? 우리 채널은 주식 리딩방이 아니면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가 떨어지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채널은 그런 채널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추세를 깨고 있는지 우상향이 잘 뻗어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어제 실질적으로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나이경제, 나이 공부하기에 다 있고요. 원전 관련주 이제 뉴스케일 파워 이 친구들도 보면 지금 추세가 이제 깨져 있거든요. 다중바닥권인데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올라가려면 이렇게 60일선을 좀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60일 전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추세가 좀 깨져 있어요. 월봉에서 이 정도면 거의 바닥 따지기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이전 저점 깨면 추세는 아직 우상향으로 뻗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SM 관련주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지금 조금 지지부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클로 마찬가지죠. 다행인 건 그나마 이제 이 반도체가 좀 반등을 해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보시면 삼성전자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죠? 개인들이 거의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이 역대급 매수를 보여주거든요. 자, 외국인들이 보면 엄청나게 팔죠. 어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뭐 2조대, 그죠? 삼성전자도 거의 1조 8천억대 막 이렇게 팔으니까. 시작부터 1,000억. 잠시만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잦아져야, 전체적으로 그,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일단,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한은, 그게 크게 좀, 엄청나게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거의 5조 370억 정도,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을 했고, 삼성전자를 거의 2조 가까이, 그죠? 2조 가까이 팔았고, SK하이닉스도 보면, 거의 2조 가까이, 그죠? 1조 3,820억, 2조 정도 이렇게. 이게 이제 저기까지 다 뺀 거죠. 그죠? 어제 이어서. 어제도 2조, 어제 그저께 1조, 삼성전자가, 거의 뭐 1조 8천억, 6천억 정도. 여기도 매수가 굉장히 세죠. 이 부분은 이제 개인들이 거의 다 받쳐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밀렸는데, 오늘 마이크론의 반등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좀 괜찮은 영향을 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추세가 깨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정권을 대비하시는 게 맞고, 일단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한은 아직 완벽하게 추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사실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 중기 추세 5선을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엄연히 안 깨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5주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죠.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5선 깨지 않고 반등해 주면 중기 추세는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되는데, 엄연히 외국인들 매도세는 좀 거센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ESS 관련된 플러스 에너지라든가 블룸 에너지의 주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물론 미국의 ESS 관련주들의 주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에코프로가 적게 올라온 건 아니죠. 에코프로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니까 거의 우리 채널은 바닥 채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데 높을 때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 바닥권에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종목들 보면 어제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나의 경제 나의 공부의 친구들 중에 올라간 것도 많거든요. 좋은 것도 많고 추세를 따라 잘 가요. 물론 저 시장이 원체 안 좋긴 했지만, 특히 원전 관련된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은 이제 여기 있지만 되게 높죠, 그죠? 여기 있지만 제가 얘기한 자리는 여기 그만큼 바닥주가 중요하거든요. 월봉 바닥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많이 날라갔죠. 자, 어쨌건 에코프로 BM이 완전 바닥주는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가 여기였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에요. 조정이 언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한데, 일단 주봉하고 우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면 보다 심하게 조정받을 때 잘 올라간 주식들은 11선 정도로 거의 안 깨기 때문에 아직은 깨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11선을 이제 심하게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 앞전에 생긴 이 현상. 이렇게 11선을 밀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20선까지 조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남보로 중장기로 봤을 때 지금 ESS 산업하고 로봇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은 들어올 수 있는데 조정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나갈 확률은 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가 완벽하게 우하향으로 쭉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보다는 조금 조정받고 갈 확률이 있죠. 단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예전 분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채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 공간부터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수익권에 계셔야 되고 이제 조정권을 버텨야 되겠는데 조정권 버틸 때 11선 정도를 잘 체크하는 게 좋아요. 나머지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이제 월봉에서 보면 에코프로도 굉장히 낮거든요. 만약 심하게 조정 받아야 이제 5개선 근처가 되고 중계 추세 5선도 안 깨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자, 일봉에서 보면 이 친구는 11선을 깼는데 ESS 관련이나 이런 층이 밀리게 되면 결국 21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러면 좀 기다리셨다가 21선에서 이제 다시 매수하시면 되고 특히 만약에 최근에 물렸거나 예전에 물린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에코프로비움의 월봉 H가 뭐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5개월 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는 한 주봉에서 5선 밀고 내려오지 않는 한 중기적인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특히 일봉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60일선 이렇게 천천히지만 이렇게 우상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 중이라는 거예요. 단지 일봉에서만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20선까지 조정 받으면 여기서 양봉 뜰 때 좋은 자리가 됩니다. 자, 에코프로 H에는 이제 저기 걸렸다고 그랬죠. 단기간 지정 예고. 원래 단기간 지정 예고 걸리면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해져요. 근데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ESS 관련주 미국 주의도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조정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21선까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선만 밀고 내려오면 돼요.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 뭐 에코프로 HN이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에코프로에서 해드렸어요. 뛰기 전에 예전에 여기 있을 때 아니 에코프로가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뭔 걱정을 하냐. 이게 쭉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조정 들어온 게 당연하죠. 자, 그런 것처럼 에코프로 HN도 사실 월봉에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셔도 돼요. 단지 20개선을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자,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죠. 그죠?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선 안 깨고 있어요. 예전 제가 20개선 여기서 얘기했고, 잘 보고 계시라고 많이 올라갔는데, 예전에 물리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채널은 원체 바닥부터 주식을, 이 바닥부터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의 수익권에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첫 번째 매수할 때 어디서 매수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포스코 퓨처도 역시나 중기수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자, 일본에서는 조정 들어왔는데, 심한 조정도 아니고, 이게 3번 찼더니까, 결론적으로 21선을 깨지 않는 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떨어지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월봉에서 보면 추세를 잘 타고 있어요. 미국 ES 관련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국 5개월선만 깨면 되거든요. 이게 장기적인 추세를 확증짓는 자리가 5개월선이기 때문에 5개월선 깨지 않는 한 쭉 홀딩이 맞고, 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매물대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잘 있습니다. 일단 땡땡인데, 5개월선 깨지 않고 있죠, 지금? 좋은 자리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 층은 어떻게 5월선도 깨지 않고 있고 만약에 오늘 ESS 관련해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힐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삼성 SDI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어요. 삼성전자 바닥에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여기 좋은 자리 있다고. 낮은 데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데 가서 쫓아가서 하지 말고 굳이 사시려면 여기서 사세요를 알려드렸는데 여기 갔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죠. 그죠? 삼성 SDI가 또 나중에 이런 데 가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좀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좀 미래 가치를 믿고 사실 로봇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수고 전고체가 이제 내년 상용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제 바닥부터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잘 보셔야 되고 최근에 LNF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한데 실적으로 보면 이 월봉 가치가 낮아요. LNF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낮은 데 있고 단지 이제 만약 이번 달 종가상 5개선 깨게 되면 조정에 들어오는데 아직은 5개선이 잘 버텨주고 있고 특히 중기 추세를 확증되는 20주선에서 LNF가 이렇게 이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중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도 월봉에서 20개선만 아끼면 돼요. 잘 안 깨고 있고 HLB 그룹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FDA에 두 건을 신청해놨죠. 그 리라프로 디드하고 저기 리보스라닙하고 추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월봉 H를 보면 이 HLB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예전에도 HLB 여기부터 얘기했더랬죠. 여기 주식을 좀 바닥권에 좀 탄탄히 사 모아버릇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수익이 나는데 이 처음에 들어 나갈 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HB를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적게 올라온 친구는 아니 이 친구도 거의 한
4만 원대에서 거의 8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만 가도 30%였으니까. 자, 일단 60일선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어제 미증시가 좀 안 좋으니까 오늘 만약에 미증시가 떨어졌을 때 이 친구가 조정을 받는다. HLB가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60일선 이탈력으로 꼭 챙기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5개월선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을 깨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안 깨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쪽 HLB 그룹 주적인 HLB 이노베이션의 대장인데 이게 3번 차트죠. 제가 이 공부 많이 시켜드리거든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 20은 잘 타고 올라가죠. 정확히 5일선 깨지 않은 자리가 매수 타임이 되고, 깨면 기다렸다 20은 사시면 돼요. HLB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추세가 잘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미증시가 심하게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주식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제 디커플링 돼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플루엔스 에너지라든가 이런 친구들 조정이 심하면서 특히 비트코인이 요새 많이 급락하고 있어요. 코인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 같은 귀금속, 자산 시장까지 몰려지기 때문에 지금 1억 깼죠, 그죠? 9,600만 원대. 어제까지도 제가 1억으로 막 1억 이상 받는데 지금 거의 10%대 급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미증시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투자해주는 기업들 악영향을 줘서 뭐 스트레이트라든가 코인베이스 글로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특히 미증시를 떨어뜨리는데 조금 더 좀 강하게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천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마이크로 좀 반등해줬고, 엔비디아도 엄청 심하게 밀린 건 아니죠. TSMC라든가 IBM, 애플도 뭐 심하게 밀린 건 아니니까 조금 받쳐주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가들이 좀 살아나길 좀 바라봅니다. 자, 오늘 위증시하고 HLB 2000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들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거든요. 일단 코스닥에서 일봉을 깼기 때문에 심하게 조정 들어오면 이렇게 11선이나 20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 5선을 깼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죠. 약간 21선까지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권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비투가 너무 들어가지고 증권사에서 대출을 막아놓는 경우거든요. 어쨌거나 너무 무리해서 신용 쓰고 미수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현금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정시장을 대응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월봉 바닥에 있다면 이게 주식을 샀는데 이게 바닥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친구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대신에 이제 월봉 고점인 친구들은 누군가 차익 실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점에 쫓아가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 바닥에서 되도록이면 주식을 사버릇해야 튼튼하게 주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